개장 전에 주요 뉴스들 체크해보시죠. 모닝뉴스 시간에서 6가지 소식들을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미국과 유럽연합이 우크라이나를 공격한 러시아로부터 원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때 브렌트유가 2008년 이후 최고치인 배럴당 139달러를 넘어서기도 했는데요.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MBC와의 인터뷰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내각의 석유 이동에 대해 이야기했다며 유럽 국가들과 매우 적극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금수 조치는 대러시아 제재의 핵심이지만 전 세계 경제에 오는 충격을 고려했을 때 실현 가능성이 낮을 것으로 예상됐는데요. 하지만 우크라이나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군의 공격이 계속해서 잔인해지자 이 카드까지 검토하고 나선 것입니다. 당분간 러시아 원유 금수 조치로 원유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면서 국제 유가에 대한 전망치도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세계 2위 석유 수출국인 러시아는 전 세계 수출량 가운데 약 11%를 담당하고 있는데요. 뱅크 오브 아메리카 측에서는 유가가 배럴당 200달러까지 오를 수도 있다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두 번째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내일이 바로 대통령 선거일이죠. 대선이 이렇게 하루 앞으로 나가온 가운데 모든 후보들이 이제 선거 운동에 적극적으로 돌입한 모습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당사에서 국민통합 메시지를 강조하는 기자회견을 하는데요. 이어서 여의도 증권가에서 유세를 하면서 코스피 5,000포인트 시대 성장을 강조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제주에서 하루를 시작한 뒤 부산부터 경부선 상행선을 따라서 서울로 올라오는 유세를 펼치고요. 정의당의 심상정 대선 후보는 오늘 서울 노원구 강북구에서 유세를 한 뒤 오후에는 3월 8일 세계 여성의 날을 맞아서 2030 여성을 겨냥한 유세를 펼칩니다. 세 번째 소식입니다. 공정위 측에서 이 삼성전자의 게임 최저가 서비스 최근 고스 논란이 좀 불거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조사에 착수합니다. 삼성전자는 최근 출시한 갤럭시 S22에서 게임 최저가 서비스를 우회하지 못하도록 막아둬서 논란이 좀 불거진 바가 있었는데요. 게임 최저가 서비스는 게임 등을 작동할 때 중앙 처리 장치나 그래픽 처리 장치 등의 성능에 제한을 거는 앱입니다. 특히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광고에서 이런 사실을 알리지 않아서 과장 광고라는 비판을 받았는데요. 갤럭시 S22 광고에서 가장 문제 삼을 만한 부분은 성능을 구체적으로 표현한 부분입니다. 화면의 주사율이나 밝기 등의 수치가 대표적인데요. 이런 홍보가 소비자 선택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인정이 될 경우에는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제재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이 주류의 출고가가 계속 오르고 있는데요. 앞서서 하이트진로가 지난달 23일부터 참이슬과 진로를 포함해서 소주 제품의 출고가를 7.9% 인상했습니다. 롯데칠성 음료도 이달 5일부터 처음처럼과 청아 등 일부 제품의 출고 가격을 인상했고 오비맥주 같은 경우에는 오늘부터 국산 맥주 출고가를 7.7% 인상합니다. 이렇게 올해 들어서 주류 업체들이 제품 출고가를 줄줄이 인상하면서 일선 식당의 소주 판매 가격도 줄줄이 오르고 있는데요. 출고가가 인상되면서 약 13%들의 업주들이 이미 가격을 인상했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향후 올릴 계획이 있는 외식 업주들까지 합치면 55%가 넘고 있습니다. 주류에 대한 압박도 가세화되고 있다는 점 보셔야겠습니다. 다음 소식은 실적 소식입니다. 코스맥스가 사상 최대 매출을 냈는데요. 지난해 매출이 전년 대비 15% 증가한 약 1조 6천억 원을 기록했다고 어제 장마감 이후 공시했습니다. 영업이익은 같은 기간 84% 늘어난 1,226억 원을 기록했고요. 당기순이익은 344억 원으로 흑자 전환했습니다. 이 코스맥스는 국내와 중국 법인의 고객사 매출 호조로 매출이 늘었다고 분석했고요. 또한 이 가희 등 국내 고객사와 퍼펙트 다이어리, 자연당, 화시즈 등 중국 고객사의 매출 고성장으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운 영업 환경에도 가히 멀티밤 같은 인기 제품을 출시한 것이 매출 호조에 영향을 줬는데요. 이와 더불어서 회사 측은 이커머스 채널의 고성장도 확인됐고 해외 법인 수출도 성장했다고 분석했습니다. 마지막 소식 체크해보겠습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가 횡령배임 혐의 발생 공시 중 발생 금액을 잘못 공시한 오셈 임플란트를 불성실 공시법인으로 지정한다고 어제 밝혔습니다. 지정일자는 오늘부터고요. 부과되는 벌점은 5점입니다. 오셈 임플란트는 지난 1월 3일 자사자금관리 직원 이모 씨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하면서 횡령 금액을 1,880억 원으로 밝혔다가 같은 달 10일 2,215억 원으로 정정 공시한 바가 있었는데요. 이후 오셈 임플란트
플랜트는 지난달 17일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돼 같은 달 28일 개선 계획서를 제출한 뒤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의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6가지 소식들 모닝 뉴스 시간에서 체크해드렸습니다. 바로 김민아 캐스터의 마감 시황으로 넘어가시죠.